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을류문화사의 공간이 만든 공간으로 벌써 작년이 되어버린 2020년 4월에 초판이 나와서 8월에 구세를 발행한 되게 유명한 인문건축가의 유현준 인문건축가의 책입니다. 부제가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건데요. 그에 대한 답으로서 이 책 제목을 삼은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만든 공간이 되게 저자의 의도가 잘 담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전작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또 어디서 살 것인가에 이은 책인데요.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된 내용들도 많긴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들을 잘 담고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2021년도는 우리가 정말 위기와 딱 붙어서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역사를 통해 보면 이렇게 지리적 환경과 기후 같은 그러한 제약들이 오히려 그 시대의 문제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밀농사와 밭농사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면 벼농사를, 1000mm 미만이면 밀농사를 이제 짓게 되는 기후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수량이 적어도 되는 밀농사는 그냥 혼자 뿌리면 되는데, 강수량이 풍부해야 되는 벼농사는 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관계수를 같이 만들고 모내기를 같이 하면서 훨씬 더 집단의식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로부터 농사가 가져온 그 차이, 두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왜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밀농사와 벼농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퀴즈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원숭이, 사자, 바나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로 그룹을 묶어보세요. 세 단어를 두 개의 그룹을 한번 묶어보세요. 원숭이, 바나나, 사자. 자, 묶으셨나요? 네, 긴장하지 말고. 자, 이분에 따르면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은 사람들은 벼농사를 짓는 관계적 스타일의 사람들이 그 인과관계를 봐서 그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농사를 짓는, 그냥 뿌려도 되는 그런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같은 종으로서 원숭이와 사자를 묶는다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우리의 문화의 차이를 가져왔고, 그런 것들이 건축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화의 차이 중에 또 하나로 재미있는 예가 체스와 바둑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체스는 위계가 있는 말들을 판에 세우고 또 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바둑은 흰 돌과 검은 돌이 빈 공간을 얼마나 점유하고 확장해 나갔느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차이들을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후에 한 6장쯤 가야 드디어 건축의 획을 그은 미스 반 데어로와 르 꼬르비지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건축가의 이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말하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기 시작한 건축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건축도 진화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생물학에서도 이종 교배를 통해서 우성인자들이 이렇게 그 후대에 남겨지듯이 똑같은 것들을 모방해서 사용할 때는 기술만 남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데, 그 이종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큰 창의성과 새로운 건축물들이 나오게 된 이야기들을 해요. 생물학의 이종 교배처럼 동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전혀 다른 문화권의 융합이 가져온 현대 건축물들의 이야기들이 매우 흥미롭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서양은 벽을 세워서 공간을 나눴다면 동양은 기둥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그 기둥 대신에 나무로 주로 동양은 세웠거든요. 근데 그 기둥 나무 대신에 철골이 들어오고 창에
창호지 대신에 유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이종 교배와 같은 이러한 창조성들이 발휘되면서 단지 재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요리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충돌이 문화를 한 단계씩 성장시킨다는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건축가 중에서 일본의 안토 다다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오시마 섬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거기 지추미술관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서 더 재밌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거기 진입로를 이렇게 들어가서 180도 회전해서 다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다기보다는 다시 갔던 길을 반대로 돌아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안토 다다오의 의도는 들어갈 때 벽면을 보고 다시 반대로 나오면서 반대쪽에 자연을 보는 거래요. 그러면서 전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그런 전이의 공간이 그 문화를 이제 건축물을 접하기 전에 심리적 공간을 먼저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제공한다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키워드는 제약과 융합이에요. 이 제약과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모든 창조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해석학적인 접근이거든요. 열린 자세는 타인의 지평과 나의 지평이 융합되기 위해서 내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만 그 지평의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던 이후의 상담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태도는 해결 중심이나 이야기 치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담자의 자세이기도 해요. 이 공간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보면 빌, 공, 사이, 간. 그래서 서로 그 공간이 비어져 있는 비움과 관계의 합성어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상담에서도 심리적인 공간, 안아주는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과 접목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자인 유현준 건축가는 말합니다. 갈등과 충돌만으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화합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문화, 역사, 건축물을 통해서 창조를 위한 비움이 선행되어야만 그러한 창조적인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충만한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자신만의 심리적인 공간이 있으신가요? 방금 드린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저희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챙겨가면서 가자는 의미에서 류시와 시인이 엮은 마음 챙김의 시라는 시집을 소개합니다. 수호 서재에서 나온 건데 작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루이스 글릭의 눈풀꽃이라는 시가 번역된 게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루이스 글릭이 유명한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번역된 책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시화 씨가 엮은 책 안에 하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가 주목받았는데 저는 그분 아닌 다른 무명이라든가 우리에게 유명하지 않은 시인들의 시도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집의 첫 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시집을 낸다고 하면 처음에 무슨 시를 실을까가 그 시인의 톤과 이 시집의 색깔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이 시집의 첫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네,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라는 시가 바로 나오는데요. 짧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다. 영혼이 그 풀밭에 누우면 세상은 더없이 충만해 말이 필요 없고 생각, 언어, 심지어 서로라는 단어조차 그저 무의미할 뿐. 네,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울 때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는 어떤 지평의 융합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2.5단계인 지금에 딱 맞는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중략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네, 지금을 알고 이야기한 것 같죠? 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위험들이라는 시예요. 제가 중략으로 중간중간 읽어요.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확실한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이라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는 말이 저에게도 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처음 드렸던 공간이 만든 공간에서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충만한 자유를 위해 어떤 위험한 비움이 필요할까요?